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해부터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력 대북 제재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기는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기업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등을 제재한다는 것으로 주로 중국 기업들이 타깃이 됩니다. 즉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카드를 활용해 중국이 북한을 멈춰 세우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기는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이 미중 간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뿐이 아닙니다.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1월 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자 최악의 장소라고 규정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을 단호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네스 위원장은 북한에서는 지금 2천만 명의 주민이 풀뿌리를 먹고 추위를 피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무엇이든 태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내가 본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고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를 테이블에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ICBM 시험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해상에서 격추시키는 것이라면서 격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페리 전 장관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에 앞서 외교적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상당한 능력이 있고 필요할 때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 완화 및 북한의 국제사회 일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고립되고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 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서 그의 여동생까지 직접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최상층부의 결단으로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 이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 선동부 제1부부장 등 7명이며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기관 2곳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북미 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은 세계에서 최악으로 북한 정권은 재판 없이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에서 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미국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휘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는 다국적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산유국 러시아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을 만큼 푸틴과 친분이 각별합니다. 친러 행보를 보이며 중국과 거리 두기에 나선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인데요. 틸러슨이 북한은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국을 정조준해 북한 해결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직접 제재 같은 강경책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원인준 청문회에 출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적이라고 지칭하며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Adversa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pose grave threats to the world because of their refusal to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틸러슨은 중국도 정조준했습니다. 중국의 북핵 노력은 텅 빈 약속일 뿐이라면서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석탄 거래를 하는 등 북한을 뒤로 계속 도울 경우 중국이 민감해하는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If China is not going to comply with those UN sanctions, then it's appropriate for the United States to consider actions to compel them to comply. 틸러슨은 차기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로 인한 북한의 외화 수입 손실 규모는 9개월 동안 2억 달러, 한화 약 2,400억 원 수준이라고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5 이행효과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제재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대중국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외화 수입 손실이 있었다며 외화 손실액 2억 달러는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화 수입 손실은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크며 대중국 수출, 무기 판매, 해운, 인력 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 환경은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개발 관련 거래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홍샹그룹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홍샹그룹 사건 이후 북한의 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북한행 화물을 억류하고 주요 선사들이 컨테이너 임대를 거부하면서 북한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동남아 등 각국 은행들이 북한 업체 계좌를 폐쇄하고 자국 대북 사업가의 계좌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서는 중국, 쿠웨이트 등 주요 고용국은 북한 근로자 입국 및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용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 수탈과 공포 통치를 강화하면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당과 군 등 핵심 기관들마저 자금난으로 운영 경비 부족과 사업 차질을 빚고 있어 기관 간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가 가중돼 간부 숙청을 재개하는 등 공포 통치가 심화해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외국 방문길에 나서면서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김정은을 제외한 북한 간부 중 의장대를 사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부쩍 높아진 최룡해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과잉 의전이 최룡해에게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떠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공항에서 김정은에게 버금가는 의전을 받았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런홍조기군 명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제외한 그 누구도 격식을 갖춰 정렬해 있는 북한군 의장대를 공식 사열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5월 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적도 기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는 육군 의장대원 4-5명만 평양 비행장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대표하는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의전이 최룡해를 위해 마련됐던 겁니다. 최룡해가 2013년과 14년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방문했을 때에도 의장대 사열은 없었습니다. 새해 들어 확 달라진 최룡해의 위상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이러한 과잉 의전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있는 북한 매체가 최룡해에 대해 의장대 사열이란 표현을 사용했을 땐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조만간 최룡해에게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넘본다는 죄목을 씌워 숙청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을 전후로 북한의 2인자로 불렸던 리용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이나 김정은의 고모부로 실질적인 2인자였던 장성택도 숙청되기 직전에 가장 위세가 당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전직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차를 밀수하려다 방글라데시의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외교관은 과거 담배와 한국산 전자제품을 밀수하다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적발한 밀수 차량은 영국의 롤스로이스사가 만든 고스트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만 30에서 40만 달러에 이르며 세금 등이 더해질 경우 수백만 달러에도 판매될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최근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조사정보국은 방글라데시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인 한선익 전 1등 서기관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차량을 수입하려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관조사정보국은 항만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컨테이너 안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으며 문제의 차량은 수입 가격의 800%에 이르는 관세를 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전 서기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밀수 범죄를 저지르다 방글라데시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외국산 담배 8만여 갑과 한국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약 43만 달러어치를 말레이시아로부터 들여오면서 음식과 음료인 양 허위 신고했고 세관 측의 화물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추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북한 외교관의 불법 밀수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확인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북한 대사관의 손영남 1등 서기관은 미아 170만 달러에 이르는 금 27kg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돼 추방됐고 2012년에는 또 다른 외교관이 포도주를 밀수한 혐의로 12,700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또 2015년에는 북한에 운영하는 다칸의 한 식당이 허가 없이 포도주와 의약품을 팔다 정부로부터 폐쇄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국내의 한 탈북자 단체가 북한 인권 탄압 피해자 20명의 증언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작가들로 구성된 망명 북한 팬센터의 이지명 이사장은 지난 12일 북한에 살면서 당국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탈북자 20명의 증언을 모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의 소추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ICC에 제출한 증언 자료에는 10대들까지 학습권을 박탈당한 채 김정은의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아편 재배 등 강제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아동들이 아편의 독성 때문에 실신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수용소 내에서 고문, 낙태 등 인권말살 범죄가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인민군 내에서 구타가 만연하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증언들도 제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전개한 인권침해 주범 김정은 ICC 제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탈북민 340명의 명부도 첨부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김정은은 이 시간에도 야만적인 인권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ICC 소추관이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정은을 ICC 법정에 세워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망명 북한 팬센터는 지난 2013년 9월 경주에서 열린 제78차 국제 팬대회에서 북한 작가 출신 10여 명이 국제 팬회원으로 발탁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군이 김정은 정권 초기에 각종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평양 내 군부대에 전단이 살포되는 등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내 북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인 조선개혁개방위원회의 4월 중 집행위원들에 대한 당 생활평가라는 문서를 보면 2014년 인민군 3군단 내부 문건에서 지난 기간 부대 청사 안에서 컴퓨터 도난과 삐라 살포 등 비정상적인 문제들이 제기된 교훈이 있으나 현재까지도 지휘부 안의 대책을 강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울타리 철문과 객실 물자 분실, 시멘트 도둑질 현상이 자주 제기되어 부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민군 3군단은 평양시를 방위하며 남포특별시에 주둔한 부대로 북한 군부대 안에서 전단이 살포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에 삐라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에 비춰 2012년 최고 권력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군 관련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기 김정은은 2012년 7월 북한 군부의 실세였던 리용호를 군 참모장에서 해임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 현영철 군 총참모장과 최고의 부총참모장, 김영철 총정찰국장의 계급을 강등했고 이후에도 군부에 대한 숙청, 은퇴, 강등, 재임용이라는 견장 정치를 통해 군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성군 정치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선당 정치로 바뀌면서 군 세력이 과거와 달라진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부대 청사의 컴퓨터가 도난당했다는 대목은 북한군의 기밀 유출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NHK는 2014년 1만 2천 쪽 분량의 북한 인민군 조직부 비밀문서를 입수, 지난해 6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해 리용호가 허가 없이 군부대로 움직였다가 숙청됐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습니다. NHK가 입수한 문서는 애초 북한 군부대에서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유출되면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 아닌 군에서 체제에 저항하는 전단 살포가 이뤄진 것은 우발적인 폭동 등 사소한 촉발 요인이 급속한 정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보도와 또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은 오는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권의 속성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단체들을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그간 미국 언론과 학계에서 자주 거론되기는 했지만 중국과의 과도한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서 미국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 대북 제재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 정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도발과 대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핵 포기와 평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2017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와 국제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